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도 커뮤니티 글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병원 메이저급 가랑 글이 많은데요. 분당의 모 병원에서 진단받고 다음 주 수술 예정인데 일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메이저급을 선택해야 되는 큰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들 실력 차이가 그만큼 커서 그런가요? 자꾸 그런 글과 댓글 보니 불안했어요. 저희 엄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 잘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암은 큰 병이다 보니까 유명한 병이 혹은 메이저 병원을 선호하시는데 그만큼 대기가 길 수도 있고 거리가 너무 멀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으니 모든 걸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느낀 점은 판독 능력, 교수님 실력에 대한 신뢰도, 수술 경험, 간호사 친절도와 숙련도, 병원 시스템 이 정도 체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 범위가 넓을수록 여러 의사가 수술에 참여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수술 부위 특정이 힘든 상황이어서 어떤 병원에서, 작은 병원에서는 수술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큰 대학병원에서는 최신 기기가 있어서 쉽게 수술했었습니다. 한 분은 당연히 메이저가 경험상 좋겠지만 체력이 저하된 상태로 메이저 병원에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하고 대기도 너무 길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집 가까운 병원에서 항암 중인데 너무 좋아요. 제가 겪어보니 거리는 가까운 게 좋습니다. 환자 체력이 항암 진행되면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 정말 종이짝 같아집니다. 항암제에 따라 투약법이 다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투약하거나 하게 되면 먼 거리 왕복 버텨내지 못하면 회복에도 어려워서 힘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협진, 향후에 전이가 되거나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생기면 탑과에 의뢰해서 진료,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고요. 장비는 병원마다 치료할 수 있는 장비가 달라요. 임상은 각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에 참여함으로써 치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기회를 위해 가기도 하고요. 의사들 사이에 실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거기에 장비 수준 차이까지 더해지면은 여기서 찾은 병과 여기서 찾은 병 그리고 치료법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차 병원도 메이저급과 아닌데 차이냐?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 3차 병원에 모든 과가 전부 탑급 의사가 들어오기란 참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암은 일단 큰 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판단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장비도 여기와 여기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물론 흔한 종류의 문제를 갖고 계신 아마노 분들은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딜 가나 잘 고쳐요, 요즘에는. 근데 조금 특이 케이스다, 내지는 기수가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를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CT를 똑같이 찍어도 어디가 더 깨끗하고 선명하고 정확하게 나오느냐, 장비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예요. 그럼 무조건 다 모델 메이저로 가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거리와 피로도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 받는 게 체력 부담이 커요. 누구나 다. 그래서 체력 관리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꼭 메이저에서 치료해야 되는 큰 병을 어려운 암종을 갖고 계신 분이 지방에 사신다 그러면 이사를 가시든가 아니면은 근처에 다른 보조 병원이라도 하나 잡아놓고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어쨌든 3차 병원에서는 타 병원으로 전원을 여기서는 못 고치겠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라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것도. 유방암 5년 완치 판정 이후 관리 방법. 얼마 전 유방암 5년 검진을 잘 통과했습니다. 다른 암도 그렇겠지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있으니 평생 건강관리 해야겠지요. CT 초음파에 이상이 없지만 혹이나 결절이 있어서 지속 관찰도 해야 하고 예방 차원에서 매년 검진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5년 이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좋은 방법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방을 위해 받으시는 병원 치료가 있다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방암이니 혹시라도 호르몬제 타목시펜 같은 거 복용하시면서 정기적으로 자궁 내막 검진 받으시고 복상선 등도 검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치 9년 차입니다. 5년 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일반 엑스레이, 혈액검사,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흉부 CT, 복부 골반 CT, 본스캔, 골밀도 검사를 하고 있고 국가 건강검진도 기본은 하고 내시경도 따로 보고 있습니다. 호르몬제 5년 복용했었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 과하지 않은 근력 운동, 스트레칭, 실내 자전거 등등 하고 있고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C, 메가로스, 프로폴리스, 야채소, 현미차, 죽염 식단은 골고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지내기를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네요. 5년 완치 판정 이후에는
조금 마음을 놓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재발 위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은 하면 안 되시고요. 계속 뭐 식생활 관리나 생활습관 관리 이런 거는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지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시기에 뭔가 병원 치료를 통해 예방해 나가면서 올리는 거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써있는 아까 이야기해주신 뭐 다른 분들이 적어주신 것들 가볍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정 마음이 불안하시면은 병원 다니면서 뭐 예방 치료 뭐 이렇게 가볍게 할 거 없냐고 얘기하셔서 잡아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당연히 검진은 기본이고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피곤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할까요? 일기예이고 전절제한 지 5개월이 지났고 수술하고 2달 있다가 출근을 시작하는데 요즘 들어 계속 피곤하다고 하는데 처음보다 지금이 덜 피곤해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5개월 들어서면서부터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해요. 체중이 빠진 상태면 피로감은 당연한 겁니다. 예전 체중 회복하고 근력을 키워야 조금 나아질 겁니다. 요건 정답이시네요. 체력이 떨어졌는데 쉬었다가 업무 복귀해서 몸이 더 피곤한 거 아닐까요? 좀 집중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 가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오늘 6개월 차 검진 결과 보러 다녀왔습니다. 3개월 지나면 정말 피곤함과 무력감이 심해지더라고요. 비타민도 복용하고 걷는 운동, 근력 운동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체중이 안 늘어서 운동하고 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필요하면 링거도 맞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글쓴이가 댓글 주셨네요. 검사 결과 들어갈 때 교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영양제라도 맞으면 좀 나을까요? 쭉 쉬면서 컨디션이 있게 회복되고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활동량이 많아지셨겠죠. 그리고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더 피곤해지는 게 정상인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한번 보고요. 한 달 뭐 이렇게 있으면서 조금 업무 적응하고 긴장 풀어지면서 내가 느껴지는 피로가 한번 커지는 시기가 있어. 딱 그 시기이십니다. 지금 이상할 정도로 많이 피곤한 게 아니라면 그런 게 맞고 좀 심하다 싶으면은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 이게 꼭 전이가 됐다거나 뭐 아니면은 확 커졌거나 그래서 피곤하다기보다는 이거 컨디션 조율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업무가 과중한 게 아니라면 이 현 상태를 유지를 하셔도 차츰차츰 나아지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뭐 할 수 있는 많은 보조적인 치료들이 있으니까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뭐 영양제라도 맞으면 좀 나을까요? 뭐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덜 피곤하게. 항암 치료 후 부작용 며칠 정도 가시나요? 췌장암이라 2주에 한 번 폴피리 2차 끝냈는데 부작용이 너무 길게 가네요. 다른 분들은 3, 4일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도 하고 하는데 피로부진을 영 못 먹고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요. 밥도 억지로 먹고 쉬고 먹고 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항암하러 가야 되는데 아직도 부작용에서 못 헤어나오셔서 마음이 아프네요. 보통 항암 끝나고 입맛 돌아오고 부작용에서 회복되는 게 얼마 정도 걸리시나요? 저는 3주마다 항암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후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연세도 있으시니까 더 회복이 더디신가 봐요. 얼른 기운 내시면 좋겠어요. 췌장암 4기, 간전이 폴피리 70%로 10차 마쳤고요. 1, 2차까지는 구토설사로 힘들었고 3차부터는 하루 정도 구토하고 3, 4일 정도 지나면 회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다음 분도 못 먹는 거 3일, 그 뒤에 기운 없는 건 7일, 일주일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을 하는데 차수가 지날수록 컨디션이 잘 회복이 안 되네요. 네, 방금 이분 3일, 7일 그리고 그 차수 지날 때마다 컨디션이 이렇게 점점 떨어져 가는 게 가장 표준적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에 따라서 부작용이 센 약이 있고 작은 약이 있고요. 근데 풀필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세게 오고 사람에 따라서 항암제를 써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시는 분부터 맞으면은 맞고 나서 그날 중환자실 들어가는 분까지 그 부작용 차이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평균적으로 심한 거 3일, 그러니까 못 먹고 이런 종류의 부작용 3일, 그리고 못 움직이고 이렇게 완전히 깔아앉았다가 회복하는데 일주일 정도 보고 그 뒤에 컨디션이 이제 정상 컨디션 쪽으로 점점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정도 시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췌장암으로 항암하시면 진짜 고생 많으시겠네요. 같은 약이고 같은 사람이어도 췌장암이신 분들이 대부분 더 부작용이 세게 오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여유를 갖고 천천히 회복하시게끔 좀 도와주셔야 되고 일주일, 2주 정도 간격으로 하는데 일주일 넘어도 이 정도 상태다 그러면은 조금 기간을 늘리든 아니면 약제량을 줄이든 조정을 해가면서 아마 병원에서 그거는 컨트롤 해주실 거예요. 증상과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병원에다가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절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